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사실 뭐 제가 리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김치 국물이 묻었어? 그래요. 사실 제가 리뷰를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리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워낙이 소문난 앱등이다 보니까 앱등이로서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개봉기를 찍겠다는 거죠. 아이폰 6S입니다. 6S인데요. 요즘 흔히 많이 보이는 그런 6S예요. 뭐 케이스도 되게 특이하네. 여기 뭐 가장자리 이렇게 광이 막 나는, 게다가 입체로 볼록하게 올라오기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정성을 쏟아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이런 것에서 우리 앱심이 또 앱등 하고 이렇게 딱 자극받잖아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해상도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케이스예요. 마음에 들어요. 와, 역시 나올 때도 그냥 쓱 나오지 않아. 쓱 하고 나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컬러 보세요. 컬러, 이게 바로 로즈골드입니다. 로즈골드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로즈골드는 그런 거였잖아요. 로즈 색깔이 들어있는 골드색이었는데, 이 폰은 골드색이 들어있는 로즈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될 텐데, 이 느낌을 참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고요. 정말 대만족스러운 그런 색깔이긴 합니다만, 조금 여성 취향이에요. 혹시 팀쿡이 혹시 그런 쪽이라서 이런 쪽의 폰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닌가? 아니겠지? 아니길 바래요. 이제 스위치는 오른쪽으로 갔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갔고,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아이폰 6를 잊어버렸거든요. 도둑 맞았죠.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유심이 없는 상태라서 후배의 다른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마이크로 유심이 아니라 아이폰 4라서 그냥 나노 유심이 아니라 마이크로 유심이에요. 마이크로 유심은 지금 안 되는 거죠. 개봉기 보면 여러가지, 개봉기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 없고요. 저는 IT 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당연히 들어있는 이어버드, 그리고 일본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짜리, 두 가닥이다. 아무튼 이 11자 모양의 이런 콘센트 플러그, 이렇게 예쁘게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220V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케이블도 정말 이렇게 예쁘게 감싸져 있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두터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 6는 조금 더 두터워졌죠. 6S가 더 두터워졌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열었을 때 있는 것들, 당연히 일본어판은 어쩌고저쩌고 스티커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죠. 우리 회사 냉장고에 좀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심 뽑는 핀이 당연히 또 이번에도 들어있고요. 이 핀 정말 잘 보면 신기해요. 휘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지? 뿅! 눌러서 이제 나노 유심을 끼면 되는데, 이 나노 유심이 있어야 끼지. 네, 그렇습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패스워드는, 네, 그렇습니다. 뿅.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대요. 몇 분? 심카드를 넣으래. 심카드가 없으면 활성화 시킬 수가 없군요. 네, 심카드가 없으면 활성화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심을 빌려서 다시 한번 유심을 꽂았고요. 참 이렇게 사전 준비를 안 해놓을 수가 있지. 아무튼 터치 아이디부터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터치 아이디를 손가락을 올려놓고 반복적으로 홈 버튼에 눌렀다 뗐다를 해라. 그리고 잡는 방식을 지문 끝을 가지고서 또 한번 이런 끝 저런 끝 다 넣도록 해라. 네가 어떤 식으로 누를지 난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다 등록해,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터치 아이디를 등록을 합니다. 터치 아이디 등록하는데 등록할 때부터 뭔가 좀 달라요. 이전에 비해서 조금 좀 터치 아이디가 좀 더 빨라졌고, 그리고 좀 더 이 진동이 눌렀을 때마다 진동이 울리는데 그 진동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었나? 이전에는 앱 데이터를 등록하는 게 있었는데 아이클라우드 백업에서 복원하고 아이튠즈 백업에서 복원하고 뭐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하고 안드로이드 데이터 이동이 전부터 있었나요?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 애플워치가 있었는데 애플워치가 있으면서도 안타깝게 제가 애플워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3시 5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파리에서 이걸 폰을 잊어버리고 돌아오니까 내 폰이 없이는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아이폰을 사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나쁜, 아주 좀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얍삽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정말 이게 있으면은 결국에 어쨌든 아이폰을 다시 사야 되고, 아이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아이클라우드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받으려면 결국에 아이폰을 사야 되고, 심지어 또 아이메시지가 상대방은 내가 나한테 메시지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폰이 없으면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있는데 딴 사람은 맥에다 보내놓고 아이폰에다 보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메시지도 결국에는 아이폰을 다시 사지 않고는 못 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언젠가 하겠죠. 자, 시리 설정.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나야. 네, 이렇게 하면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황에서나 시리아라고만 하면 알아듣는데요. 자, 여기서 애플에 보내야지. 이 자식들 이거 요즘 애플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애플의 에러가 워낙 많아서요. 계속 리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보기 선택, 당연히 표준 이렇게 볼래? 아니면 이렇게 볼래인데 당연히 표준이지. 이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프랑스. 미치겠다 진짜. 제발 좀 프랑스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프랑스 그래요. 아무튼 표준 아이폰 시작하기입니다. 이제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는 섭씨 13도부터 섭씨 28도 사이입니다. 제가 뭐 놀라운 건 제가 무슨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시리가 뜨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준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잘못 이해한 거지.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버튼 이 포스터치가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잠금 화면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잠금 화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버튼 눌러서 잠금 화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좀 이거 이렇게 막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 추가해. 이 애플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번 애플 그리고 최근에 애플들은 너무 이게 팝업이 많이 생겨요. 안드로이드처럼 거의 안드로이드에 육박할 만큼 팝업이 많이 생겨서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자 보자. 뭐 일단 포스터치 같은 경우 포스터치가 아니라 3D 터치라고 하죠. 뭐 메시지 같은 경우에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지금. 뭐 114 이런 데도 없냐? 하나도 없으면 정말 할 말이 없네. 뭐 카메라 같은 걸 보면 이게 살짝 누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 평소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삭제하든지 이동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체가 다 기본 앱이기 때문에 삭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조금만 세게 누르면 띡 하는 느낌이 나요. 띡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띡 하는 느낌이 이게 설명해 드리기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탁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진동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동 센서, 진동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다른 핸드폰의 어떤 진동 기능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약간 이렇게 속도가 늦다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걔는 처음부터 탁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셀카를 찍으면 이렇게 당연히 허용하지. 아이 징그러. 자 셀카 찍기 같은 것도 바로 되고요. 비디오 녹화, 슬로우 모션,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이 바로 됩니다. 뭐 사진 같은 경우도 세게 누르면 사진은 되는 게 없네요. 캘린더 같은 경우는 바로 누르면 이벤트 추가하는 게 있네요. 이벤트 추가.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꾹 알람 생성이 바로 뜨네요. 지도를 보면 내 위치 표시 허용, 내 위치 표시하고 집으로 가는 경로. 우리 집 어딘지 어떻게 알지? 아무튼 자 우리 집 어딘지 설정해 놓으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경로로 바로 할 수도 있고, 내 위치를 바로 딴 사람한테 보낼 때도 이 지도를 사용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되는 거죠. 건강엔 3D 터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메일을 받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쯤 메일이야? 2012년? 메일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답장을 하느냐, 전달을 하느냐, 표시하느냐, 나에게 또 알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보기 같은 기능인데, 미리 보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메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 보통 한 2-3천 통씩 메일통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능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을 그런 기능입니다. 키노트 같은 거 기본으로 장착이 들어있네요. 키노트, 페이지, 아이무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시리의 제한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시리의 제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지도, 카메라, 와치, 지금 이건 최근에 사용한 것들, 네가 본 것들이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네가 연락을 자주 했으니까 시리가 이렇게 제한을 한다. 너 이거 사용해보면 어때? 이런 거예요. 뭐 여러가지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앞뒤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폰과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지금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폰으로 느껴지지만 기존 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조금 0.2mm 정도 두께가 두꺼워졌다고 하고 조금씩 커졌다고 해요. 아주 눈에 띄지 않게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게 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 디스플레이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 앞유리도 훨씬 더 단단하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 소재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밴딩 게이트처럼 이렇게 휘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다고 해요. 훨씬 더 딱딱해졌죠.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폰을 처음 만들고서 6S를 처음 만들고서 애플이 내놓은 멘트가 있죠.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카메라도 바뀌었고요. 전면 카메라 500만화소, 뒤쪽 카메라 1200만화소로 늘었고요. 그리고 뒷면 카메라는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보면, 여기 왜 검정색 요게 생겼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정색으로 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전엔 없던 것이. 근접 센서가 조금 더 위로 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연히 보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CPU는 A9으로 바뀌면서 70% 정도 속도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움직여 보면 훨씬 더 빠릿빠릿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처음 개봉해 본 게 아니고요. 개봉은 이미 해봤고, 그리고 훨씬 더 이거보다 약간 더 하드한 환경에서 사용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빠릿빠릿해졌습니다. 이 아이폰 6에서 야, 이렇게 비싼 폰이 이렇게밖에 퍼포먼스가 안 나와? 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정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빠릿빠릿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이 된 것 같아요. 게임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건 단순히 개봉기니까요. 좀 더 심도 있는 건 좀 더 차차 하도록 하겠고요. 그건 정말 디테일이 대단한, 개봉기니까 디테일만 놓고 보자면 요런 카메라 부분에 카툭튀인 건 여전하지만 카툭튀의 그 툭튀한 그 소재도 로즈골드로 또 꼼꼼하게 했네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라이트닝 커넥터도 안쪽이 로즈골드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뭐 엄청나게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로즈골드색엔 흰색에 흰색 이어폰 잭, 그리고 블랙엔 블랙 이어폰 잭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좀 더 6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묵직하고 또 이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폰으로 조금 더 진화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보니까 드네요. 6는 뭔가 눌렀을 때 좀 이렇게 통 하는 느낌 참 좋네. 6는 눌렀을 때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6S는 완전히 단단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도 이제 뭐 라이브 뷰라는 것이 생겼는데, 라이브 카메라라고 생겼는데, 라이브는 누르고 나서 그 사람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더 긴 시간이 보이는 거죠. 긴 시간이 보이고, 그 긴 시간이 보이는 걸 뭐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이메시지로 여러 아이폰하고 보낼 수도 있고, PC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때는 뭐 새로운 배경화면 설정해서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설정해 놓으면 둘 다 설정으로 했어야 되나? 둘 다 설정. 그래, 둘 다 설정하고요. 뭐 이렇게 눌러 놓으면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거나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겠죠? 매일 시작할 때마다 연예인 얼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것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터치 아이디로 눌러서 바로 들어가면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바탕화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고. 멋있네요. 멋있어요. 시점 이동으로 누르면 이렇게 스트림 이지로 하면 고정, 그리고 라이브 포토로 하면 움직이면서 누르면 이렇게도 움직이고, 안 눌러도 움직이면 좋겠는데 꼭 눌러야 움직이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눌러야 움직여. 왜? 안 눌러도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아무튼
금붕어를 찍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CG겠죠. 실제로 금붕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밀어서 잠금 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게 되었고요. 눌러서 들어가는데 조금 더 빠른 0.01초의 요 차이가 아마 우리의 앱심을 또 자극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봉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포커스가 안 맞는구나 이거. 왜 포커스가 못 쫓아오지? 좀 희한하네.